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노상국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노상국님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차가 요 앞에서 방송국 앞에서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올라오시는 대로 이런 경우에는 저 벌칙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는 저번에 차를 세우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차 세우고 전화하기에는 또 거의 다 오셔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보고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시켜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라디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상국님 부지런히 오시고요. 백 변호사님. 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조원진 대표의 욕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취객의 취객이 구급대원을 향해서 욕설과 폭행을 해서 결국 구급대원이 사망한.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이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게 뭐 아무리 저희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징계가 마땅한 상황인 것 같고요. 모욕죄 해당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당연히 모욕죄 해당되죠. 아까 전에 박범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이거 허위사실 아니어도 모욕? 그러니까 허위사실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군가 욕을 하면 그게 모욕죄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둘이 있을 때 그 당사자한테 아무도 없을 때 얘기했다면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하게 모욕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구급대원 이 사망 사건 저도 너무 안타깝던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 뭔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가 그러니까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은 현재 지금 불구속인 상황이잖아요. 그 가해자가. 근데 이제 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그것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임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노상국님. 안녕하십니까. 슬쩍 들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여러분 좀 잘 귀 기울이시면 지금 노상국님이 엄청 뛰어오셨어요. 이제 막 뛰었어요, 밑에서. 오늘은 뭐 인사말 준비할 겨를도 없으셨겠네요. 예, 인사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입이 중요한 거죠, 세입.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오셨으니까 벌칙은 면해드리는 걸로. 어머, 주세요, 벌칙 괜찮아요. 아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였는데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그래요. 노상국님. 우리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베스트 컷을 두 분한테 잠깐 질문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노상국님 그 헐떡거리는 와중에 괜찮으시겠어요? 베스트 컷 생각은 나세요? 일단 백 변호사님 먼저 하시고. 사실 저는 뭐 두 개를 꼽는데 제가 두 개 다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악수를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길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보시죠. 그래서 바로 잠깐 넘어갔다 왔죠. 그 장면. 깜짝 월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언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렇게 기가 막혔는데 어쨌든 북을 허락 없이 넘어갔다 온 거 아니냐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고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에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넘어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 죄에 해당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구나. 이번에 잠깐 넘어갔던 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나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나요? 그리고 잠입이라는 건 아예 넘어갈 의사지 잠깐 이렇게 둘이 갔다가 넘어온 거는 그건 잠입의 고의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유치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노 변호사님. 저도 베스트 컷. 깜짝 방북 원래 정말 인상 깊었고요. 이제 그건 하셨으니까 사실 전 도보다리에서의 그런 대화. 새들의 대화. 어떻게 새소리 들리는 그 상황에서 그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 통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평화가 이제 정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대단한 애연가랍니다. 근데 거기서 필 수가 없잖아요. 건물에서. 그래서 살짝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피웠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나가서 몰래 피우는 직장인 이런 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10대 때부터 음주랑 흡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꼴초였고 2016년도에 그 북한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해서도 담배를 피워서 무슨 애기들이 있는 보육원에서 담배를 피우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지하철에서 피우는 컷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중요한 회담한다고 정말로 살짝 나가서 밖으로 지하철 뭐라 그럽니까? 객실 안에서도 다리 꼬고선 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날은 밖에 몰래 나가가지고 피우고 왔다. 이런 얘기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자 오늘 재판정의 주인공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전 김정은 위원장 알았어요. 잘 끌고 오시네요. 거기서 절묘하게 담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흡연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커피 전문점하고 똑같은데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예요. 그런 카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오는 7월부터는 이 흡연 카페가 금지됩니다.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 못하게 하는 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얘기와 아니다. 이거는 법망을 피해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꼼수 흡연은 금지가 옳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재판정 이끌어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네. 흡연 카페가 어떤 카페예요? 그러니까 이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음식점을 가거나 어떤 카페를 가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흡연실이 있는 경우는 있죠. 조그맣게 스모킹룸. 그렇죠. 그 안에서는 뭐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럴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흡연 카페가 이건 오해 소지를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동 판매기 영업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 판매기에서 음식을 뽑아서 음료를 뽑아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현재까지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거는 명분이 없어요. 정리해볼게요. 지금 법적으로 카페나 식당은 무조건 흡연 금지. 네, 그렇죠. 그 안에 조그마한 스모킹룸 있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모킹룸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카페나 식당 금지. 근데 이 흡연 카페들은 자판기 업으로 뭔가를 뽑아서 그냥 자판기 업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는 흡연이 금지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네, 어찌 보면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흡연 카페를 만든 사람들이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흡연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4월 현재 영업 중인 곳이 전국에 30곳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30곳. 이게 이제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런데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구체적인 행태나 이런 운영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쪽으로 입장을 정하셨는지 전 대충 알겠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선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담배 팔잖아요. 담배 불법인가요? 담배 피는 거? 합법이죠. 합법이죠. 담배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금연구역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담배 필 공간이 없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비흡연자분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건 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흡연 카페에 모여서 흡연자들이 자기들끼리 담배 피겠다고 하면 그거를 권장해야지. 그것까지 누르면 풍선 효과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흡연 카페 찬성, 백변 규제 반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금연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이 흡연 카페가 꼼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업이 분명히 아닌데 그럼요. 누가 봐도 카페인데 네, 자판기 업으로 등록하고 좀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하는 것 이거 문제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법적이 아닌 것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의견 가지세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흡연권도 혐연권 못지않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모든 권리는 본인이 그 현재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식의 흡연 카페 운영 방식은 좀 제가 보기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변태적인 행위다라고 좀 봅니다. 자, 흡연 카페 반대.
규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규제, 반대,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흡연 카페라고 간판 붙이고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앉아서 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금 법망을 피하긴 했어도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금연 정책이라든가 국민건강보호증진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흡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종 신고를 자판기 영업으로 했다. 그리고 그 카페 안에서 실질적으로 뭐 종업원들이 뭐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뭐 갖다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프예요, 여기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자판기에서 담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판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판기하고 여기서 영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참 머리들이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실정이나 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법을 조금 개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금지해야 된다. 지금 법망을 피했다, 뭐 약간 탈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전제가 제가 이 금연 카페 이것도 약간 체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창업주가 인터뷰한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문의를 다 했답니다. 아, 법적 자문을. 네, 법적 자문 다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받고 그래서 낸 거예요. 아 근데 자판기에서 우리 커피 뽑아 먹는 거하고는 다르긴 다르잖아요. 이렇게 룸도 마련되고 의자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영업 그 방식을 자판기에서 손님이 가서 직접 뽑아와서 그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거는 탈법이야. 이거는 없애야 돼라고 지금 없앤다고 하면 이분의 신뢰는 어떻게 누가 보호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게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가맹점주가 돼서 체인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요 불법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들였던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 그 안에 투자한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나요? 저는 이제 흡연자의 권리를 넘어서서 이거는 영업의 자유를 너무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침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노 변호사님. 제가 부동산 박사과정 다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또 심리학 박사 무슨 박사를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부여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공익하고 맞닥뜨려졌을 경우에는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뭐 보유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바뀌는 것처럼 이 지금 당연히 문의하고 시작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반드시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새롭게 바뀌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안 그런다. 다만 앞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그분은 문 닫아야 되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분들에게 뭔가 탈출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 문제예요. 지금 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흡연 카페를 만들 때는 이 법령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송국 바로 뒤쪽도 전부 금연구역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일체 담배를 못 핍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도 근데 지금 이 목동 주변에 금연거리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못 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흡연 부스 보신 적 있어요? 이 근처에서? 좀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배를 정부에서 팔면서 담배를 피울 공간을 아예 마련해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까지 다 못하게 하면 그럼 아예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 안 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고 흡연자의 흡연권은 전혀 보장을 안 해주고 또 이게 흡연 부스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 오히려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에서 법에 반하지 않는 흡연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없애면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럴 거면 담배 팔면
팔지를 말아라. 다 비법으로 규정해버리면 돼요. 어디서 집에서 또 베란다에서 피면 윗집에서 냄새 난다 그러고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게 이제 애연가들 얘기예요. 노 변호사님. 네, 저도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예.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이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건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규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해놓았고요. 만약에 이 규칙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 헌법 소원하시면 됩니다. 헌법 소원하세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헌법 소원 하더라도 뭐 각하되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하고 흡연 카페라고 하는 것을 차려서 자판기 영업 신고를 하면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심판을 하든 위헌 소송을 하던 간에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흡연 카페 못하게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자, 이제 법적인 논쟁을 떠나서 우리 청취자들은 일반적인 얘기들,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0022님은 뭐 법적으로 복잡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흡연 카페는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피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서 피게 해주고 대신 길거리에서 피는 걸 전면 규제했으면 합니다. 이분은 그러셨어요. 훨씬 합리적인 얘기네요. 근데 흡연 카페 그럼 가서 다 돈 내고 커피를 사 먹어야지 흡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아파트 베란다 못 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판기가 설치되는 곳에 가서 막 펴도 된다? 자판기는 그냥 담배를 팔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흡연 카페. 그러니까 공간. 흡연 카페가 바로 그거예요. 자판기 설치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이 영업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피게 하는 거잖아요. 의자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금. 대신 문은 닫아 놓고 펴라. 그리고 흡연 카페를 개설한 뭐 제가 꼭 이분 대변인 같긴 한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체인점만 하세요. 카페에 지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금연 건물에는 또 흡연 카페를 설치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흡연이 가능한 건물에만 임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흡연 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쨌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단계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일본을 가보면 일본도 금연거리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 일본은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요. 신경민 의원이 최근에 어떤 걸 발의했냐면 금연 빌딩에다가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자라는 이런 거를 또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만 했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된 상태인데 아까 백변님 지지하는 의견 소개했으니까 노변님 지지 의견도 하나 소개할게요. 이성수님. 금연 문화가 막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흡연 카페를 허용해버리면 다시 흡연자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금연 문화 이쪽으로 쭉 밀고 나갈 거면 흡연 카페를 금지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제 법적인 거 떠나서 이렇게들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 있으면 아까 이제 그 어떤 곳에서도 사실은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제곱미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파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장소 안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게 현재 이제 법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흡연 카페를 유지를 하게 한다면 그 법하고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지금 청취자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허용해 달라 이런 의견이 좀 꽤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금연거리 늘리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거 이런 거 전적으로 찬성해요. 저도 뭐 지금은 이제 전자담배를 피웁니다만. 근데 이게 아직 딱 못 끊으셨어요. 전자담배는 그냥 핀지 꽤 오래되셨는데. 전자담배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담배를 끊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끊은 게 아니라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는 안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규제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이제 흡연자들한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금연을 강요할 거면 딱 하나 담배를 불법으로 해서 안 팔면 돼요. 자꾸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팔면서 이제 그냥 규제만 하고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경민 의원의
그 입법 발의는 정말 전적으로 찬성인데 동의하세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흡연자들도 물꼬를 터줘야지 뭐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면서 예. 담배값은 계속 오릅니다. 오늘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네요. 자, 노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흡연권 존중합니다. 예. 다만 그런 모든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금연 정책하고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흡연할 때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마련할게요. 예, 의견들 많이 들어오는 이혜신님. 흡연 카페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리 문 닫아도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흡연 카페 반대 이런 의견들. 자,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팽팽합니다. 지금도 막 수치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흡연 카페,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 흡연 카페가 7월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41대 59, 59대 41요. 흡연 카페는 그냥 운영하게 해주자. 좀 규제가 과도한 것 같다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뭐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저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늦으시면 엉덩이로 이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하죠.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